일용할 설렘을 찾아다니는 유쾌한 할머니들 이야기. 오지게 재밌게 나이듦.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만들면서 문해학교 할머니들이 숄위 댄스의 중년 남성 스기야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설렘에 관한 영화입니다. 칠곡 가시나들은 숄위 댄스의 칠곡 할머니 버전인 셈이에요. 칠곡 할머니들의 일상도 스기야마처럼 안정된 지겨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독한 노동을 딛고 자식들 모두 잘 키웠지만 설렘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될 뿐이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 할머니들의 시간은 술, 화투, TV의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문해학교가 생기자 할머니들의 일상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워지다니. 어느새 마음에 설렘이 들어온 거죠. 반장을 맡은 박금분 할머니의 일상도 재구성되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공부하는 날이면 하루도 안 빼먹고 내 손으로 마을회관 문을 열었습니다. 내가 반장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수업 없는 날에 병원에 갑니다. 딸 집에 갔다가도 수업 전날에는 꼭 돌아왔거든요. 마을회관에 숨겨둔 영감이 있느냐고 딸들이 놀려요. 아침 일찍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책 펴고 숙제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손은 달달 떨려도 내가 진짜 학생이 됐구나 싶어요. 글자를 모르이 냄새로 알았다. 참기름 냄새가 나면 기름장이 집, 족발 냄새가 나면 족발장이 집. 안윤선, 냄새 중에서. 다른 가게는 무얼 파는지 알겠는데 땅이라 적힌 가게는 냄새도 안 나고 지나다닐 때마다 맨날 궁금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어디에다 물어보기도 그렇고. 공부를 시작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의 감각으로만 어떤 정보를 글자와 숫자로 알게 되었죠. 돈도 색깔로 구별했던 할머니들이 이제 숫자로 계산합니다. 공간적, 정서적 지평이 넓어졌어요. 윤종신 씨의 노랫말처럼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니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배가 고파 중국집에 들어가 무엇을 시킬까? 짜장, 우동, 짬뽕?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메뉴판 글자가 보인다. 짬뽕 한번 먹어볼까? 여보세요? 여기 짬뽕이요? 메뉴와 가격을 보고 당당하게 시켰다. 무조건 짜장만 시켜 먹던 내가 골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전 금옥, 여보세요? 여기 짬뽕이요. 중에서. 평생 수줍게 짜장만 시켜 먹던 사람이 당당하게 짬뽕을 주문하는 즐거움을 아시나요? 언젠가는 유산슬에 도전할 날도 오겠죠. 세상은 그대로지만 할머니들의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문해학교에 나오는 할머니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사는 게 더 재밌어졌다고. 설렘의 시작은 배움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배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를 기다리는 건 어제와 똑같은 지겨운 일상뿐이에요. 시간은 무디게 흐르고 무료함이 영혼을 잠식하죠. 오직 설렘만이 나이든 자에게 생기와 재미를 공급합니다. 재밌게 나이 들고 싶다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무언가를 배워야 해요. 글이든 춤이든 노래든 아코디언이든 당신이 스기야마든 서울 할머니든 부산 할아버지든 유머는 디테일과 반복의 미학이죠. 할머니들은 사소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포착해내고 이야깃거리를 찾아내는 선수들이에요. 인간극장 주인공 할아버지에 대한 TMI까지 분석하며 추리하죠. 사부작 사부작 작은 것에서 재미를 건져 올려 웃음으로 이야기를 연결시키더군요.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많으니 대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매일 오전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질 정도로 투머치 퍼니 토커들의 만담이 펼쳐지고 폭소가 만발합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할아버지들이 안쓰러울 때가 많았어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과 노는 방법을 모르는 듯 했거든요. 할머니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반응을 보이고 질문하고 웃어줘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셨죠. 할머니들은 같이 안 놀아도 아쉬울 게 없어요. 할아버지가 끼면 계속 가르치려고 하니 갑자기 분위기만 싸해지고 결국에는 할머니들도 선을 긋게 됩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게 성공적인 인생이라죠. 웃음기 사라진 할아버지들만의 공간에서 거창하고 공허한 시사토론으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건 우리나라 노년 남성들의 집단적인 비극입니다. 엄격한 남녀 구별과 체면, 가부장 문화의 부메랑이 재미없는 인생 마무리란 형벌로 돌아와 고통을 주는 느낌이랄까요? 습관은 체형에서 드러나고 행복은 얼굴에서 나타난다잖아요. 우리나라 장년과 노년 남성, 그러니까 아저씨와 할아버지들의 얼굴에는 화난 표정이 기본 옵션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음으로 튜닝하지 않으면 친해지기 전에는 좀 무섭죠? 저희 또래도 친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 드니까 우리 얼굴에서 다양함이 사라지고 점점 환하고 딱딱한 표정 하나로 굳어지는 것 같다고.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과 만나 얘기해 볼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이분의 얼굴이 남자들이 꿈꿔야 할 본보기로구나. 빅 스마일. 정말 활짝 웃으시더군요. 웃음은 재미의 결과이자 시작입니다. 행복의 엔진에 시동을 거는 소리죠. 할아버지들은 반복적인 일상에서 재미를 못 느껴 웃을 일이 없기도 하겠지만 웃음이 없으니 재미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웃기는 시트콤도 웃음 더빙을 빼고 보면 재미가 뚝 떨어져요. 옆에서 누가 웃어줘야 내가 더 웃게 되거든요. 오물물도 퍼내야 새물이 괴듯 웃다 보면 숨은 재미를 찾는 눈이 밝아져 웃을 일이 계속 생겨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더 행복하시려면 체면을 던지고 할머니들과 함께 놀아야 합니다. 잘 웃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해요. 재밌게 나이 들고 싶다면 나를 웃게 하는, 내 말에 웃어주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들에게 꼭 붙어 있기로. 영화 칠곡 가신 아들 개봉 당시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할머니들을 지켜보셨는데 우리 시대의 효는 구체적으로 뭐라 생각하세요? 효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겠죠. 할머니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자녀들의 전화나 에너지를 주는 리액션이더군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그런데 나이 든 부모님의 설렘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몸은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도 늙은 부모는 설렘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데 자녀들은 통화할 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곤 하죠. 걱정해서 하는 무의식적인 말이 부모님을 움츠러들게 하고 설렘을 망쳐버립니다. 에이, 엄마, 힘들게 그걸 왜 해요? 스트레스만 받지. 아빠, 거기 가지 마시라니까. 추운데 넘어지면 큰일 나요. 참, 엄마도 주책이다. 그분들이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반면에 자녀의 긍정적인 반응은 노년의 부모를 들뜨게 하죠. 네, 아버지, 시작해 보세요. 엄마랑 손잡고 같이 하면 좋겠다. 우와, 멋지다. 정말 잘하셨어요. 나도 나이 들면 꼭 해봐야지. 어머니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참 좋겠다. 부러워요. 잠깐만요.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손녀 바꿔드릴게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 가면 경기 직전에 감동적인 응원과 YNWA가 울려 퍼집니다. YNWA You will never walk alone 의 약자죠. 당신은 결코 혼자 걷지 않으리. 멋진 응원은 선수들을 설레게 하죠. 부모님이 재밌게 나이 들기 원한다면 자녀들이 먼저 전화해서 치어리더가 되어야 해요. 자주 전화하기, 유쾌한 맞장구, 손자 손녀 목소리 들려드리기. 노년의 부모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 뭐니 해도 돈이죠. 우리 시대 효도는 전화가 알파요, 용돈이 오메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죠. 하지만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김차덕, 행복 중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건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 시에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비슷비슷하다는 건 특별한 누군가가 부러운 거고, 부러우면 지는 거고, 지는 건 불행한 거니까요. 내 인생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이미지로만 가득 차길 원하죠. 100 인생 그림책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0세부터 99세까지 흘러가는 인생을 100컷의 그림과 짧은 글로 포착해 놓았어요. 21살 때에는 어릴 때 쓰던 방이 얼마나 작은지 놀라게 되고 33살에는 잠이 모자라도 버티는 법을 배우게 된대요. 97세가 재밌어요. 사람들이 온갖 질문을 퍼붓는데요. 인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고. 할머니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어느 누구든 사람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딱 3일만 아프다 죽으면 좋겠다. 멀리 있는 아들, 딸 얼굴 한번 보고 가구로. 칠곡문예학교 안윤선 할머니의 내 소원이라는 시입니다. 양 무릎을 수술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할머니는 병수발해준 딸과 사위에게 늘 미안해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곱게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셨죠. 내가 오래 아프다 죽으면 애들 힘들어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손 꼭 잡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꼴까닥 하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흘까지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흩어져 사는 자손들에게 연락하는데 하루, 비둘기호 기차 타고 오는데 하루, 얼굴 보고 빠이빠이 하는데 하루,
다 해서 사흘이 필요했잖아요. 요즘에는 다들 휴대폰도 있고 KTX라고 엄청 빠른 기차도 생겨서 하루면 충분해요. 웃으려고 한 말인데 안윤선 할머니는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아, 서울 감독님. 그럼 딱 하루만 아프다 죽고 싶다고 시를 고칠까 예? 백수의 꿈은 입사고 직장인의 꿈은 퇴사라 했던가요? 중장년의 꿈이 재밌게 나이듦이라면 할머니들의 꿈은 곱게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깔끔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노년의 재미를 찾을 여유를 허락하나 봐요. 할머니들은 죽음이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지만 조바심을 내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재밌게 보내셨죠. 할머니들을 보면서 저도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관련된 책과 다큐멘터리들을 찾아봤어요. 모든 작품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게 있더군요.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슬퍼지고 우울해져서 막 살게 될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거죠.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준비하는 게 세월을 아끼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도 미얀마의 어느 부족처럼 나이를 거꾸로 세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니까 태어나면서 100살로 시작해서 1년에 1살씩 나이를 줄여가는 거죠. 100세가 넘어가면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0에서 다시 1살씩 더해가고요. 늘 죽음을 떠올리는 삶, 자기 나이로 남은 날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시간을 아껴 더 재미있게 살지 않을까요? 할머니들에게 배웠어요. 나이듦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행복한 노년을 상상할 수 있겠구나. 재밌게 나이듦의 완성은 죽음을 준비하고 환영하는 것이로구나. 저도 칠곡 할머니들 나이가 되면 젊은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모든 게 설레지만 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요.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들다가 담백하게 가고 싶어요. 내가 아는 어떤 재밌는 할머니들처럼. 예전에는 재미있게 살고 의미있게 죽자라는 생각으로 살았다면 할머니들과 몇 년을 보낸 후에는 바뀌었어요. 재미있는 게 의미 있는 거다로. 시시한 놀이, 미미한 재미, 소소한 시간이 모여 인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